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9일 화요일 밤 9시 22분입니다. 미국은 지난주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 고점 넘어간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이번에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계속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미국의 상승, 미국의 반등에 힘을 입어서 요즘에 유럽이나 아시아도 분위기가 계속 좋긴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어떤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가 같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 같이 빠졌다가 지금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좀 자세한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좀 큰 거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쨌든간 지금 현재 디커플링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긴 하겠습니다. 디커플링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6월 FOMC에서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자마자부터 달러가 치솟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디커플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오를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디커플링 중이기 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렇게 강한데, 미국은 고점이 뭐 9월 달까지 높아졌는데 한국은 고점 언제 나왔냐고요. 코스피는 1월 달에 고점 나오고 지금 계속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명백한 아무튼 디커플링이고, 이 디커플링이 솔직히 딱 극복되려고 하면 뭔가가 필요할 텐데, 어쨌든 딱히 뭐 디커플링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미국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쪽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1월, 12월 하여튼 연내에 테이퍼링 가능성 있죠. 어쨌든 수도꼭지 잠그는 거고, 수도꼭지 잠그고 나면 인플레 우려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달러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디커플링이 해소가 될까 싶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 원론적인 좀 이야기고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어쨌든 그 미국은 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사실 뭐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뭐 주식이 싸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미국 주가지수,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길이가 짧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PER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각종 기술적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분명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것도 그냥 비싼 게 아니고 버블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비싼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여기서 바로 꺾여야 되냐?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은 더 올라가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기준금리를 관점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가 제로였다가 올라가는 인상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시장은 빨간선으로 표시를 할 건데,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잘 오르다가 금리 인상 직전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같이 올라가다가 금리 인상 후반기쯤 되면 슬슬 둔화가 되다가 금리가 옆으로 동결되거나 꺾이는 순간에는 주식시장은 이제 그 개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인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이제 뭐 긴축이라는 걸 하는 그런 국면의 초기에 와 있으니까 아직도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예전에는 뭐 이 정도 위치대에서 긴축을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주식시장이 여기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 어쨌든 비싼 거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이건 이제 역사책에서 가보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이 주식이 이렇게 비쌌을 때 금리 인상 초창기고 이런 적이 없었긴 하거든요. 긴축의 초창기거나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주식이 비싸고 뭐 긴축 우려 이런 게 사실 완전히 다 반영되고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물론 이게 막 넘어갈 것처럼 정말 기세가 좋긴 한데, 실제로 이게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뚜껑을 까봐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 쫄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뭐 어쨌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뭐 일본이고 아시아고 다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 다 뭐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려보자, 요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평상시 순서대로 오늘 뭐 코스피를 보긴 볼 건데, 딱히 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일단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반등 지속 되겠죠. 예, 뭐 딱히 어떤 저항을 인식하거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추가 상승, 추가 반등 가능성을 더 열어놔야 될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제가 340 이 정도를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정도 자리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터치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뭐 들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5, 407 정도는 오버슈팅까지 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었는데, 글쎄요. 근데 이번에 빠진 꼬라지를 보면은, 이번에 하락세를 보면 솔직히 405, 407까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400 정도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어쨌든 그런 거는 예전부터 일단 뭐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참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분명히 여기 10월 중순까지 해서 주식시장이 막 빠질 때는 제발 반등해라 반등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반등들 기다리셨죠. 추격하지 말라 해가지고 반등 나와라 반등 나와라 하고 있는데, 막상 기다리던 반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또 시무룩하시죠. 약간 좀 뭔가 좀 기분이 착잡하시죠. 예. 아무튼 그런 착잡함을 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어쨌든 기다리던 반등이니까,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거니까 딱히 뭐 하락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 보이는 대로 어딘가에서 반등이 멈추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멈추면은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숏을 사본다. 그런 전략. 착잡함을, 그런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조금씩 드실 수는 있는데, 그런 기분을 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선 정도는 터치하겠죠. 그죠? 예, 여기 있는 선 뭐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아직 반등이 이게 아직 반등이 완전히 멈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 특히나 잘 아껴 쓰셔야 되고, 특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규 매수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비중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뭐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굳이 뭐 얘기는 뭐 안 해도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까지 좀 더 올라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150 현물 기준으로 해서 한 1490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긴 했어요. 물론 여기 터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 저항이 있네요, 이렇게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점검할 건 없어 보이는데, 요즘에 일단 콜옵션 꼬라지를 보면요, 한 번쯤 이 위쪽으로 급등을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콜옵션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풋옵션이 그러니까 콜이 급등하는 조건은 뭐겠어요? 풋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풋이 죽어야 콜이 급등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여기서 풋옵션들이 한 번 더 죽어도 그다지 뭐 그렇게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풋옵션들이 요즘에 약간 좀 단기간에 좀 과하게 죽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약간 급하게 텀벙텀벙 올라온 측면이 있긴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이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그런 자리는 시무룩할 게 아니고 어떤 기회가, 숏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짜불짜불 매일매일 뭐 2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움직이느니, 차라리 화끈하게, 언제였죠? 지난번 여기 뭐 8월 초처럼 한 번에 뭐 5포인트 6포인트 막 2% 3% 막 확 올라버리고 장대양봉 보여주고, 차라리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선 대응하기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것도 오래전부터 드렸던 이야기긴 하죠. 뭐 6월달 7월달 이런 자리에 차라리 대폭등이 한번 나오면 정말 숏 잡기 편할 텐데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메이저 세력들은 그 사람들이 숏 배팅하기 어렵게 하려고 변동성 죽이면서 짜불짜불 기어갖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차라리 한번 장대 양봉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대응하기는 훨씬 편하지 않을까. 갭 상승 빡 해가지고요. 그런 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선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일종의 뭐 넋두리였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특별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반등 멈출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심심하니까 오래간만에 옵션 뭐 사람들 포지션들이 어떻게 되나, 기관이나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는 봤었는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일단 중요한 자리에다가 매도를 일단 쳐놓긴 쳐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중요한 자리가 선물 400이란 자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방금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405, 407이란 자리인데, 일단 그런 자리에 외국인들이 일단 콜옵션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놨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인들이 콜 매도 때려놨다고 이까지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대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이 정도 박스권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 대략적으로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차트에 막 줄거갖고 어디가 지지인지 저항인지 이런 게 좀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콜 매도와 뭐 이런 것들을 쌓아놨다. 아래쪽으로는 그죠? 아래쪽으로는 일단 직전 저점인 380 부근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직전 저점이 대충 380이죠. 380 부근에다 일단 풋옵션 매도를 뭐 열심히 깔아놓긴 했습니다. 여기 그죠? 뭐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긴 보여요. 이 아래쪽으로는 좀 잘 안 보내겠다. 대략적으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요. 아무튼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거는 이 구간에서 이번에 20포인트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너무 풋옵션을 많이 샀던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대가를 훌륭하게 잘 치르고 있어요. 개인들이 요즘에 풋옵션들 포기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일단 또 그리고 패턴상도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약간 좀 재밌는 게, 대략적으로 한 440 부분부터 해서 400까지 40포인트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20포인트 반등 나왔어요. 20포인트 반등 나오고 나서 40포인트 빠졌습니다. 다시 20포인트 부근 정도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근에서 좀 잘해야 되겠죠. 예. 일단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400 부근을 그죠? 400 부근에서 일단 한번 본격적으로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쨌든 충분히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단기적으로는 커플링이 됐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만 보면은 미국만 올라가고, 그 와중 1월쯤부터 해서 한국, 미국, 중국 뭐 다들 저기 그 미국 제외하고 뭐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다 같이 어느 순간부터 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장기적인 그림이고, 요즘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다 같이 급락했잖아요. 최근에 다 같이 하락연자로 급락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 같이 일단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커플링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아무튼 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단기적으로는 다 같이 커플링 되고 있으니까 뭐 일본이나 일본도 반등했고,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올라줘야 될 때에서 못 올라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싸했는데, 어쨌든 오늘 그 분위기 싸함을 극복을 했어요. 굉장히 일단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중국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게 아니고 위안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안화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위안화 환율이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위안화 환율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강세 흐름이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어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주식시장도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이제 추세 전환을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이 변동성을 죽이면서 차분하게 잘 가던 중국 위안화가 갑자기 변동성을 주면서 폭락. 이건 사실 폭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쨌든 간 위안화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위안화에만 나타나가지고 그 의미는 좀 반감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안화 강세만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막 원화도 막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잘못 눌렀네요. 원화도 막 엄청나게 갑자기 뭔 일이 나타나고 달러 인덱스에도 엄청나게 뭔 일이 나타나고 뭐 갑자기 뭐 네, 갑자기 뭐 금리에도 무슨 일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좀 더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다른 자산군들은 좀 조용하거든요. 근데 일단 위안화만 이렇게 급락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신뢰도가 높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 이건 큰 의미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위안화가 어쨌든 드디어 변동성이 한번 터졌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터지고 있으면서 지금 자리가 보시면 아주 어떤 중요한 전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죠.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 추세 전환하려고 이거 일부러 장대음봉 뽑아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일단 현재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위안화를 지금까지 좀 대충 봤다면은 앞으로는 이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위안화는 앞으로 좀 변동성을 계속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아래로 빠지든 위로 올라가든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위안화가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을 뿜어냈다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뭔가 하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봐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 뒤집어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는 방향도 맞긴 맞습니다. 위안화 강세, 그죠? 위안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한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그 나스닥과 S&P 얘네들도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와가지고 막 오늘도 갭상승 크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런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히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때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뭔가 좀 숫자들이 좀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몇 개 눈에 띕니다. 특히 아무튼 위안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사실 그 미국 양적 완화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가장 잘 큰 게 중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슨 일이 생기면 중국에서 생길 수 있고 중국 위안화의 영향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뭐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얘가 아무튼 어느 순간 박스권을 뚫고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위안화 약세로 가는 순간에는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시절 다 끝입니다. 아무튼 뒤집어서 봤었고요. 네, 요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 차트의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진 제가 여기다 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못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추세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가 아래로 더 강세로 가겠다?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하여튼 그래서, 근데 하여튼 지금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뭐 오늘 특별히 뭐 미국이다 어쩌다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맨날 보던 거 봅시다. 네.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오늘은 웬일로 갭 하락을 출발을 하려고 하네요. 그죠? 갭 하락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리가 굉장히 어떤 다들 중요한 전 저점 뭐 이런 자리들 부근에 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늘은 이게 아마 쉽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쉽게 죽지 않는다면 아마 양봉 달거나 이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너무 강하니까요. 이 친구들 가지고 지금 뭐 당장 오늘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면은 뭐 미국 숏을 사야겠다. 조금만 더 참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는 건 오늘 밤에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 숏을 하겠다면은 그죠. 더욱더 한국 숏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정말 강하니까 특히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죠? 미국 변동성 지수들 오늘 밤에 저점 지지력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죠? 또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지수 힘을 모아놨던 게 이걸로 끝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세상이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이거 분명히 그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날라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안심할 땐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해결돼야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점들을 좀 이야기 드렸고,
참고로 요즘 비트코인 같은 것도 ETF, 미국의 ETF 상장한다 그러고 있는데 ETF 상장을 앞두고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또 얘가 전고점 부근까지 또 다 같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 이게 어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전고점 부근에 바싹 갖다 붙어 있는 친구들이 S&P, 나스닥, 비트코인, 중국 위안화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와서 바싹 갖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분위기 메이커들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뭐 이번 주 안에 대부분 어떤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좀 잘 보긴 잘 봐야 될 거예요. 이번 주 분명히 집중해야 될 겁니다. 솔직히 말은 이번 주라고 하긴 했는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하니까요. 아무튼 뭐 지금 뭔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초 정도까지는 어쨌든 바싹 좀 정신 차리고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는 어쨌든 미국 시장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반등의 고점은 높일 예정이니까 뭐 일단 굳이 오늘 밤에 뭐 밤새서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베팅하실 분들은 글쎄요 오늘 밤에 뭐 좀 열심히 봐야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고 뭐 미국 지수에 베팅한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밤 정도는 좀 편안하게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볼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